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손실을 보기보다도 미리 공부를 통해서 수익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리면서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하고 있고요.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가 여러분들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11강이죠. 선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옵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내 마녀의 날, 지수의 선물 옵션 만기일과 주식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모두 다 겹쳤을 때 주식의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좀 심하다. 그래서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린다라는 이야기까지를 드리면서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나는 이게 모른다라고 하면 11강으로 가셔서 한 번쯤 강의를 수강하고 돌아오시면 더 좋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강 공매도 많이 들었죠? 공매도. 주가 하락의 주범이야. 공매도와 관련해서 대차거래, 대주거래, 대차잔고, 대차잔액, 그리고 숏 커버링까지 오늘 조금 빠르고 신속하게 이 이야기들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빌릴 공, 팔매, 건넬 도.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행위를 공매도라고 합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여기는 너무 높아. 하락할 것 같아. 하락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서 베팅을 하는 겁니다.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매도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빌려서 매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매도입니다. 그러면 주가 하락에서 발생하는 그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매도 주문, 빌려서 파는 행위를 공매도라 한다라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A라는 주식을 1만 원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이제 빌려서 1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매도를 했으니까 1만 원의 현금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 하락의 가능성을 보고서 베팅하는 것이 공매도라고 했으니까 지켜보다 보니까 주가가 9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천 원까지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9천 원의 주식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뭐가 있죠? 9천 원짜리 주식 한 주와 현금 1천 원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빌렸던 주식을 한 주를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현금 1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의 신용을 가지고서 만 원짜리 주식을 한 주 빌려 가지고 갚았어요. 그럼 끝났죠? 근데 내가 판 시점은 만 원이고 내가 다시 산 시점은 9천 원입니다. 그 차익 1천 원이 나에게 남게 되는 상황. 이러한 투자를 공매도 투자,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을 노리는 매도를 공매도라 한다. 빌려서 팔고 다시 사서 갚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 했으니까 그 차익, 시세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주식을 한 주를 빌렸습니다. 만 원에 빌려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공통되게 나에게는 현금 만 원이 있겠죠. 주가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가가 마구마구 올라갑니다. 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거지가 되겠다 싶어서 5만 원에 내 돈을 들여서 한 주를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주인에게 그 주식 한 주를 갚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남는 건 뭘까요? 갚기 위해서 내 돈 4만 원을 더 가지고 와서 5만 원짜리 주식 한 주를 사서 갚았습니다.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것은 주식도 없고 현금도 없겠죠. 오히려 올라간 주가를 커버하기 위해서 4만 원에 내 돈을 더 썼기 때문에 4만 원의 손실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공매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만 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이 0원이 됐다 또는 1원이 됐다라고 하면 1원에 다시 사면 9,999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최대 휴지 조각이 돼서 0원이 됐다라고 한들
나에게 최대 수익은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는 10,000원 최대 100% 입니다. 그런데 손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줄 모르니까 무한대로 손실은 열려 있다라는 의미의 공매도, 이 주의 사항도 하나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차입 공매도는 아직 허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인데요. 차입, 빌리다라는 거죠.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고 다시 주식을 갚으면 되는 거죠. 어, 빌린 주식이 있어야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해외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도 허용이 되는 국가들이 덜어 있습니다.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빌리지 않은 주식을 매도했다가 갚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무차익 공매도는 좀 허용을 하지 않는 편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것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공매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빌린 것을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어 빌렸으니까 현금 10,000원으로 다시 갚을게."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주식을 빌렸으면 되갚을 때는 무조건 "주식으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 공매도 제도의 원칙이고 약속이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공매도를 보면서 좀 체크 포인트로 해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나눠 봤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수익은 100%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그게 0원이 됐다. 그러면 나의 최대 이익은 10,000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손실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까에 대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무한대의 손실이 열려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하고요. 공매도 기간에 대한 개인과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개인은 공매도 기간이 30일, 90일, 6개월 최장 이렇게 좀 제한이 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이 기간이 무제한이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 교육을 1시간 정도 이수를 하고요. KRX 한국거래소에서 모의 투자 1시간 정도를 한 다음 거기서 나오는 이수 번호를 HTS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서 이수 번호를 입력하고 "나도 공매도를 할래요."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공매도는 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챙겨 가고요. 두 번째로 공매도를 허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는다.'라는 매수의 방향으로의 투자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도를 하면 떨어질 것 같은 방향으로의 투자가 가능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가가 하락한다. 떨어진다.' 쪽으로의 베팅,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열어 놓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매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오를 것 같은 사람들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문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시장의 효율화. 그리고 너무 많이 주가가 올랐어요.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계속 매수 그리고 매도가 나오지 않고 물량이 잠겨 있다라는 표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면 공매도를 통해서 그 너무 과열된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시장 효율화의 효과가 있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뭐 시장의 효율화가 있지만 사실 공매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에게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합리하거나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있고 현실에도 좀 그렇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사실 대형 자본이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폐해가 조금 더 많은 것이 '공매도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공매도와 관련해서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라는 용어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요. 대차 거래는 기관이 기관에게, 기관이 외국인에게,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대규모 거래가 일어나고요. 장외 거래에서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낮은 이자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여 기간이
대체로 깁니다. 그리고 연장도 가능하고 서로 계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 거래가 대차 거래다. 대주 거래는 기관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할 때 대주 거래를 이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대차 거래 대비 개인의 신용이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내 거래고요. 기관이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죠.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 좀 빌려주고, 개인은 뭐 30일, 90일, 최장 6개월 정도로 좀 짧은 대여 기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을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차 거래는 기관끼리, 대주 거래는 기관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차이점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대차 잔고와 대차 잔액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려서 갚지 않은 주식 수라는 것이 대차 잔고고 대차 잔액이죠. 빌려서 갚지 않은 주식의 총액인데, 빌릴 당시 기준의 금액으로 산정된 총액이다라는 점 살펴가시면 되는데, 대차 잔고가 어 공매도를 실행한 뭐 주식이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편한데요. 차입은 했지만, 빌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공매도를 하지 않은, 매도를 하지 않은 주식 수도 들어가 있고요. 공매도를 하고 매도를 하고 아직 갚지 않은 주식도 대차 잔고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공매도 하기 전 주식과, 빌려오기는 했는데 아직 매도를 하지 않은 주식과, 그리고 빌려와서 매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갚아야 할 주식, 공매도 전, 공매도 후 주식이 모두 다 포함된 잔고가 대차 잔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빌렸으면 이제 갚아야 되겠죠. 근데 기관은 무제한, 거의 제한이 없고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해도 여유가 좀 있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거의 갚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투자 기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다시 한번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쇼 커버링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빌렸잖아요. 공이니까. 빌릴 공. 빌린 주식을 다시 갚으려면 사야 되겠죠. 1만 원짜리 주식을 받아서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현금 1만 원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사죠. 왜냐? 빌린 주식은 주식으로만 갚아야 되니까. 다시 살 때의 행위를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환매수라는 한자어를 쓸 수 있겠지만 대부분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자, 공매도를 다시 생각해 보면, 매도하는 행위는 시장에 매물을 던진 거죠. 공매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매도하는 량이 더 많기 때문에, 매수보다 매도가 많으면 주가는 하락하는 거죠. 반대로 숏 커버링입니다. 환매수라고 했죠? 매수가 증가하는 거죠. 숏 커버링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매수가 증가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도보다 매수가 더 많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 공매도했던 물량을 갚기 위한 숏 커버링이 증가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했다. 라는 이야기들을 뉴스로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 그리고 재밌기도 한 단어, 하지만 시장에서는 불편한 단어, 공매도, 대차거래, 대주거래, 대차잔고, 대차잔액, 그리고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한 환매수, 쇼 커버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거나 공매도 잔액, 공매도 비중,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아, 나 공매도 배웠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려고 그 기사와 소식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쇼 커버링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투자에 더욱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